네, 안녕하세요. 김홍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고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드릴 건데 요거는 아마 좀 생소하다? 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물론 그냥 미분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 한번 보는 게 어때? 이런 거예요. 맨날 계산만 하지 마시고 보시죠. 미분계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fx라는 것이 x-알파 곱하기 q 오브 x일 때 f' 알파는 q 오브 알파입니다 라고 하는 거인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fx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x-알파에 어떤 qx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항 함수입니다. 그럼 미분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고 f' 알파를 구하세요 라는 건 q 알파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fx가 a 곱하기 x-알파 x-베타인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f'(x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a 곱하기 x-알파 플러스 x-베타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f'(알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 길이 보이지? 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a에 ab를 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a라고 하는 값에 여기 나와 있는 ab의 길이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기하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미분계수에서는 근과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 다시 해줄게. 미분계수에서의 기하적인 의미가 뭡니까? 기하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과의 관계, 근과의 길이, 그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미분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냐면 지워볼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fx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fx라는 것이 뭐 3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근이 0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근이 하나가 k라고 생각을 하죠. 괜찮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근이 하나가 0, 하나가 k.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거 같냐면 분명히 이거 집어넣어서 푸실 거잖아요. 근데 f'k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9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바로 3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기 나와 요 간격 k를 곱해서 이 기울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9라고 k 값은 3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k 값 3일 때가 미분값 9야 이거. 됐어?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 알파라고 하는 것과 베타라고 주어졌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f' 베타라고 하는 것이 9입니다. 이렇게 줘도 뭐는 알 수 있는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냐면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 이해되셨어? 그래서 미분 계수의 의미는 실제로 그 라인하고 만나는 근의 관계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 이렇게. 근데 이건 축과의 관계는 아니야 이게. 이게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축과 그러니까 근이 만나는 형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구나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겨먹은 y는 x의 제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y는 x의 제곱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y는 4라는 걸 집어넣어요. 4라는 걸 집어넣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4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포인트가 2,4죠. 마이너스 2,4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4죠. 됐어요? 예. 그러면 기울기가 4예요. 실제로 해볼까요?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2,4라고 했죠. 이거 미분하실래요? 괜찮아요? 네, 2를 넣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렇게 넣고 나면 4라고 하는 기울기가 금방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차가 요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X축에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왔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Y는 K라는 것이 나왔어. 그래서 어떤 근이 나온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기울기는 알파는 안 궁금해. 베타도 안 궁금해. 뭐만 궁금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길이만 궁금해.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됐나요? 예. 그렇구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간격과 연관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fx라고 하는 것이 x-알파 곱하기 qx일 때의 f'I 알파가 q알파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와, 그럼 선생님 이거 2차 함수만 쓰나요? 그건 아니에요. 3차나 4차 다 되거든요. 근데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 두 번째로 3차 함수를 넣어드렸는데 3차 함수에서 fx라고 하는 것이 a x-알파, x-알파, 감마면 이게 미분하실 때 이렇게들 하시게 되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하죠. 예, x-베타, x-감마, x-알파, x-감마, x-알파, x-감마, x-베타, x-알파, x-감마. 요거 안 썼죠? 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실제로 f'알파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알파 넣으면 0, 여기도 알파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는 것이 도형적으로 보시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여기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감마예요. 그래서 f'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를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거기 손표시가 뭐냐면 너네가 만약에 f'I 베타를 구할 거면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베타 들어간 건 0, 어디 갔어? 어차피 베타 들어간 건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만 0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f' 베타 구하고 싶으면 여기 손으로 가리고, 그게 그 얘기야. 손으로 가리고 베타만 더라고. f' 감마 구하고 싶으면 여기 손으로 가리고 감마만 더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의 의미도 그 점, 즉 y는 k라고 하는 라인, 축 아니야. y는 k라고 하는 라인과 만나는 그 근과 근 사이의 거리가 미분값에 영향을 줘.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가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직선이 하나 들어왔군요. 예, 그랬는데 이 변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가 4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2 곱하기 6, 12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울기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4 곱하기 6, 기울기는 24. 됐지? 5 곱하기 2. 최고차 계수 곱해주셔야 돼. 곱하기 2. 됐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4 곱하기 6에다가 최고차 계수 곱하면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절대값 이거 기자야. 절대값 자체는 양쪽으로 곱한 4, 2, 8. 최고차 계수 곱하기는 하는데 음수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 요렇게 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됐어요? 예.
근데 이건 몇 차까지만 쓰시냐면 3차까지만 쓰셔. 4차부터는 기하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3차까지는 쓸 수 있구나. 선생님 근데 3차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즉, 세 개의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그림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울게요. 그림만 보셔도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림 보시면 a 곱하기 x-알파, x-베타의 제곱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실 때, 미분하실 거잖아요. 미분하실 때 어차피 x-알파를 가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x-알파를 가리실 거니까 그냥 알파-베타의 제곱, 즉 ab라고 하는 길이를 그냥 제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런 형태는 제 생각에는 도형적으로 해석하시는 것보다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 얘기니까 하지는 않을게. 뭐 어쨌든 2차하고 3차에서 그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결정되는구나. 그게 미분 계수의 기하적인 의미야. 됐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 보시면 요거는 이제 fx가 곱으로 되어 있을 때 f'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이걸 진짜 미분하는 게 아니고 x-1만 탁 가린 다음에 1을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까지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9 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지 뭐. 됐어? 오, 다 미분 언제 해? 그러니까 얘만 탁 가려. 어차피 나머지 싹 다 0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서로 단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 f'알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간격이 있으면 그 형태에다가 최고차 곱하는 건데 최고차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의 음수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되겠죠. 됐죠? 물론 fx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fx를 x-알파, x-베타로 쓰셔도 되는데 기하적인 의미는 이런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시죠. 세 번째 가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 식은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네, 좋아요.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래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얘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얘가 감마라고 얘기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5니까 여기는 2겠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f' 알파 요구했죠? 그러면 기하적인 의미가 3 곱하기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 5, 15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툭툭 푸시면 돼. 이게 기하적인 의미야. 됐어? 수식으로 풀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수식으로만 풀어봤지 도형으로는 안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으로 한번 해드린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예시 넘어가 보면 그림과 같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납니다. 점 3,0에서 fx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이 6일 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별게 아닌 게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좀 짜끔해서 이것도 할게요 그냥. 요렇게 생겨먹은 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0, 3, 5에서 만난대요.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0, 3, 5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쏴졌겠죠? 그럼 쏴지면 어디쯤에서 만날 거냐면 6에서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f'I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f'I3이 마이너스 2면 원래 fx라고 하는 것은 쓰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최고차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x, x-3
x-5라고 쓸 때 미분을 한 다음에 3을 넣기는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지? 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최고차 계수를 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3 곱하기 2에다가 k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결정하시면 된다고. 기하적으로 보신다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의 값은 네, k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k 값 3분의 1이니까 fx는 3분의 1의 x-3, x-5인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f2의 값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3분의 1,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예,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2가 되겠죠. 됐죠? 지금 오늘 하신 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fx 구성에서 미분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도형적인 해석도 하실 수 있습니다. 2차하고 3차에서는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 6번째 문제를 보죠. 6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군요. 아, fa, fe, f6의 함수값이 똑같답니다.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f'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랍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랍니다. 우리는 함수를 구성할 게 아닙니다. 함수를 구성이 되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적인 해석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됐죠? 선생님 이게 A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A가 클 수도 있어요. 물론 A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F'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로 구할 거라서. 오케이. 일단 무슨 얘기야? 라고 해보면 F'E가 마이너스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것은 요 A하고 6 사이에 2가 있는 것은 확실했구나. 근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즉 마이너스 1, 4, 2 마이너스 A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셔야 돼. 괜찮아? 끝났어. A는 1이야. 됐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1이야. F'A를 구하라는 건 F'E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점이면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까? 끝났지. 1, 5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미분 계수의 도형적인 기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하신 게 여러분들 원래 하셨던 것들이 아니라 좀 생소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식을 구성하지 않고도 그냥 도형적인 해석으로 풀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예.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 시험을 준비할 땐 수식이 안 될 땐 도형으로, 도형이 안 될 땐 또 수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방향을 알고 계셔야 돼. 그 중에 하나, 미분계수의 도형적인, 기하적인 해석의 의미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그 직각삼각형 닮음 도형적인 해석 이런 걸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2강까지 1강 다항함수의 그래프, 2강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해석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 3강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의 그 도형적인 해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